이어서 오늘은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 인재상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세션부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및 융합 기술을 주제로 세 분의 연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디노IT의 전광석 팀장님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노IT의 전광석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준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다음 챕터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음 CSB를 활용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2021년과 2022년의 가트너 전략 기술 주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트너 전략 기술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화, 어디서나 사람과 장치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연결, 효율성, 디지털 창의성을 어디서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 다음 성장, 현재를 넘어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하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상호 연결된 전략은 개별 기술보다는 기술 간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은 동일하고, 2022년 전략 기술의 주요 요소들은 2021년 전략 기술과 동일한 흐름하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각 기술의 조합, 활용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수준이었다면 2022년은 각 기술 방향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전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데이터 및 인공지능 경제 가속화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을 결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지금 도래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향후 10년간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5년 정도 가속화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부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여 CSP 클라우드 환경으로 종속성을 제거하고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수요의 증가가 이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 현상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데브옵스 환경,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연결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탄생이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강력한 보안 기능을 통제력,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과 효율성, 확장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안과 자원 문제 해결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또는 내부에 직접 클라우드의 환경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및 제어를 향상시키고 높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조직에 맞게 수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비하여 더욱 높은 확장성과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투자 비용과 시간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시적인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서비스 공급자가 유지, 관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서비스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장을 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개발자의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보안 및 규제 준수와 안전성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는 공개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 서비스와 확장 시 벤더의 종속적인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클라우드를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이점으로는 유연성, 하나의 클라우드에 얽매이지 않고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클라우드로 쉽게 전환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개발자와 테스트 엔지니어가 필요할 때 원하는 리소스를 즉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확장성,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원에 대하여 자유로운 배포와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유연성을 보장하는 6R 기법이라고 해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전환 유형입니다. 먼저 리호스트 방식입니다. 전환 방안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그대로 옮겨서 마이그레이션 및 확장성을 신속하게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적용 기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이전 비용 및 리스크가 매우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하고 업무 중요도가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전환 방향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랫폼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컨테이너 기반의 수평 확장 구조로의 전환을 수행합니다. 적용이 되는 기준 서비스는 기존 개발된 플랫폼에서 CSP가 제공하는 파스 솔루션의 사용으로 인한 개선 효과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아키텍처 또는 리팩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전환 방법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거나 재구축할 경우에 해당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적용 기준으로는 고객 및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이 방법을 선택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유연성의 보장의 변화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기업의 니즈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단순히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기는 리호스트 방식에서 파스나 사스까지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방향으로 니즈 조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면 기존에 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던 방식은 리팩터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현재 기업의 니즈 조건은 리팩터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파스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경우에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데 시간이 다소 많은 소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추출할 때 쓰이는 가상화 도구에 따라서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수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벤더사의 종속적이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각 클라우드 벤더마다 상이한 서비스의 사용 방법을 숙지가 필요하고 서비스에 따라서 지원하는 가상화 도구가 모두 달랐습니다.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아키텍처까지 레거시, 아이아스 환경이나 파스에서 사스 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국내 솔루션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글로벌 사례로만 아마존의 부스트, VM웨어의 비나미, 그리고 클라우드
스펙타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하모니 등이 2021년에 런칭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CSB의 개요입니다. CSB란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지의 약자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2009년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가 사용한 단어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사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CSB라고 합니다. CSB의 역할은 다양한 클라우드 업체가 등장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와 자원 관리의 불편함을 CSB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SB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클라우드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기업은 이를 통해서 리소스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중심, 파스. 앞서 말씀드린 CSB를 통해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 파스가 중심이라는 사유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점차 이제 IT 시스템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역시 클라우드의 형태인 파스 환경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이점을 100%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품질을 개선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접근 방식인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개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의 핵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주요 기술인 컨테이너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와 인스턴스를 자동 운영, 통제하는 파스의 핵심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이며 사실상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CSB를 통한 파스 기반의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주요하게 구성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레거시 서비스 환경의 정보들을 CSB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집을 하는 도구는 IAC 서비스를 활용해서 엔서블이라든지 아니면 퍼펫포인트와 같은 테라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해당 정보를 수집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게 연결 후 해당 서비스가 컨테이너화 돼서 서비스가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고 해당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아마존의 EK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해놓고 CSB 기존 레거시 서비스 환경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저희는 CSB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중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시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마존의 EKS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구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현재 초기 구성 상태로 어떠한 서비스도 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레지스트리로도 아마존의 ECR 서비스를 기준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게시판 서비스를 하나를 기존 레거시 서비스로 대상으로 삼고 서비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내용을 먼저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해서 지금 게시판을 CSB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CSB에 해당 서버의 정보를 입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통해서 대상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와 소스 IP 정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의 중요한 정보는 호스트 네임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버전 정보, 그 다음에 자원 사용량입니다. 자원 사용량이 확인되고 난 다음 해당 내용을
파스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소스는 깃랩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외부 주소를 통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대상 클라우드를 어떤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아마존으로 선택을 해서 최종 배포 전의 상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쿠버네티스로 실제 배포되기 전 환경이 되고요. 기존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해서 오픈 JDK 1.8 버전이 확인된 것에 맞춰서 컨테이너화 되기 위해서 추천되는 이미지로 오픈 JDK 1.8 JDK 버전이 확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지나간 화면에서 도커 빌드를 통해서 이미지가 빌드가 되었고 해당 정보가 ECR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서비스가 정상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배포된 서비스는 아마존 EKS에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가 정상 배포돼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서비스 정보와 인그레스를 구성하여서 외부에서 해당 서비스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그레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편집한 동영상에서는 인그레스 생성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마존 인그레스에 서비스가 등록되기까지는 약 1분 30초에서 3분까지의 시간이 소요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성을 하실 때는 해당 시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배포가 돼서 인그레스로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1번에 대한 시연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퍼블릭 클라우드 대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앞서 아마존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배포하였다면 이번엔 아마존 서비스에 구성되어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애저 AKS 컨테이너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저의 AK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을 해주고요. 기존의 아마존 EKS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접속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이관될 수 있도록 CSV로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2번의 수행 내역입니다. 먼저 아마존 EKS에 앞서 시나리오 1번에서 수행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 생성된 AKS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애저 서비스의 이미지 레지스트리 또한 정상적으로 구동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가져오는 정보는 서비스 네임스페이스와 서비스 네임, 그리고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 정보, 그다음 리소스 할당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해당 정보로 기본 템플릿을 생성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타입을 아마존에서 어떤 클라우드로 이관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고요. 저희는 애저로 이관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서비스의 네임을 기존 보드 테스트에서 보드 애저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드 이미지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의 이미지를 내려받은 다음에 애저 AKS의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해당 이미지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이미지가 등록되는 시간은 다소 변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등록이 되면 애저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해당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된 이미지를 통해서 디플로이먼트를 수행해주고 다시 애저 AKS에서 서비스가 정상 구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네임스페이스가 생성이 되었고 생성된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디플로이먼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서비스와
인그레스를 통해서 아마존에 구성된 서비스에 접근했던 것과 같이 애저에서 생성된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마존에서 인그레스를 구성할 때는 ALB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애저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퍼블릭 공용 IP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접근 URL은 엘리아스 처리를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생성된 도메인을 통해서 이미 해당 서비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앞서 생성한 게시판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속된 서비스에서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앞서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레거시 환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빗 쿠버네티스를 구성을 먼저 해놓고 기존의 레거시 환경의 서비스를 이관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개 역할을 해주는 CSV를 통해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서비스와는 다르게 기존의 저희 회사 홈페이지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쿠버네티스와 퍼블릭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번에서 수행했던 것과 같이 현재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서버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버 목록에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서비스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아파치와 PHP가 수집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지즈 템플릿을 생성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정보와 함께 그 대상 소스를 긴랩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설정하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고 대상 클라우드를 프라이빗 K8s를 선택합니다. 이후 투빅 템플릿을 생성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했던 것과 동일한 화면이 확인이 되시고 이후 도커 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미지가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에서 주역에 보실 부분은 PHP와 아파치가 결합된 하나의 이미지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허브의 퍼블릭 환경 레지스트리에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이미지를 통해서 서비스가 디플로이먼트, 배포가 수행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프라이빗 환경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배포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서비스와 인그레스를 생성하여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URL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인그레스를 구성하실 때 엔진엑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노드에 대한 퍼블릭 IP를 통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호스트 접근 URL을 DNS, 엘리어스를 해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시나리오 2번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대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이관을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의 서비스 이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프라이빗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해놓고요. 그다음 시나리오 1번에서 구성했던 아마존 EKS 서비스에서 이제 기존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받아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SV를 통해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마존에 구성된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2번에서와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 정보를 수집해 오는 것은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생성된 템플릿을 통해서 대상 클라우드를 프라이빗 K8s로 선택을 해주게 되고 서비스 네임과 네임스페이스 명을 프라이빗으로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수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애드 이미지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생성되어 있는 서비스의 기본 이미지를 내려받아서 도커 허브의 퍼블릭 레지스트리에 이미지가 등록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이미지는 도커 허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디플로이먼트를 수행하여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와 인그레스 서비스를 그대로 생성을 해주게 되면 프라이빗 K8s에 구성된 아마존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된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서비스를 접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온라인